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이 사람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요. 좋아하는데 겁이 많다예요. 겉으로 보면 애매하고 헷갈리고 때로는 서운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 마음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 카드 흐름이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일단 처음 시작이요. 이 컵 10번. 너무 의외로 따뜻해요. 이 사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막 불타오르는 설레임보다는요. 편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좀 내려간다. 괜히 웃음이 나온다. 이런 감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즘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단순한 썸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상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와,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펜타클 7번. 이 카드가 나오면서요.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두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재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지금 이 타이밍이 맞을까? 괜히 움직였다가 이 관계 망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한테 확실한 말을 해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많아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소드 7번은요, 흐름이 좋진 않아요.
이 사람 여러분 앞에서 마음을 다 까놓지 않아요. 말을 아끼고 일부러 애매하게 굴고 괜히 밀당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심하게 생각을 하면요.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정말 나쁜 의도냐? 이렇게 뭐 물어본다면 뭐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더 큰 걸 들키기 싫어서 그래요. 상처받기 싫고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괜히 한 발 뒤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답해지고 서운해지고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요. 이 사람은 속으로 더 복잡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타임이 계속 엇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요즘 마음속에 제일 큰 생각이 여러분과 조금 떨어져야 하나? 이거예요. 이 소드 6번은 멀어진다란 뜻이기보다는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 더 엉킬 것 같아서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의 텀이 길어졌거나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차분해진 느낌이 들었다면요. 이 카드 탓이 커요. 이거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요. 이 사람 스스로 자기 감정을 감당하기 벅차서 잠깐 물러난 거예요. 근데 이 여사제, 여기서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이 카드가 딱 나오면요.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속으로 계속 여러분을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또 있으실 거고요. 마음속에서 또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정리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직 마음속에 그대로 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 속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카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썬카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밝아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 때 떠올리면요. 마음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물러나 있어도요. 결국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 9번. 이 카드도 되게 솔직해요. 이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껴요. 여러분은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생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 8번. 마지막 카드가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겉으로 보면은 떠나가는 그런 카드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의미는요,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접어보려고 마음 먹어봤는데요.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된 감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미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었고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 안에서는 고민과 두려움이 같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다가가기보다는 혼자 생각을 하고 시간을 끌고 상황을 재면서 자꾸만 행동을 늦추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말은 자꾸만 줄어들고 태도도 애매해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접은 건 아니었지만요.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난 모습도 보여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혼자 있을 때면 여러분이 계속 떠오르고 또 생각을 하면은 괜히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려고 돌아서도 봤다가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거짓 없는 100%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 말고
이 사람이 진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컵 3번. 이 사람 속마음의 시작이요. 생각보다 밝아요. 여러분을 떠올리면요. 일단 기분이 좀 좋아지고요. 괜히 웃음이 나고 또 여러분이랑 있었던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그 공기, 그때의 분위기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참 편하고 괜찮았지. 같이 있으면 정말 좋았지. 이런 기억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의 마음은요. 무겁다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 호감, 친근함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가 이 다음부터예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갑자기 좀 차가워져요. 이거는 이제 저스티스인데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상황인 건지, 괜히 나만 앞서가는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냥 흘려두질 못해요. 계속 따지고, 맞춰보고, 스스로를 검사하듯이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갑자기 그 사람이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은요, 이 완즈 3번. 자연스럽게 지금에서 앞으로로 넘어가요. 이 관계 여기서 끝일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단순한 순간의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한 번 이상은 미래 쪽에 놓고 생각해 봤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 칸 정도는 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성향이 확 드러나는데요. 이 완즈 킹. 이 사람 속으로는 여러분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해요. 마음이 있어도 먼저 흔들리는 쪽이 되기 싫고, 먼저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여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괜찮은 척도 하고, 나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은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이 완즈 7번. 이게 이 사람 마음이 좀 제일 힘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동시에 그 마음이 커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혼자 계속 버텨요.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내려고 애쓰고 또 마음을 들킬까 봐 방어하고 괜히 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자꾸 날 밀어내는 것 같지? 왜 자꾸 나한테 벽을 세우지?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카드는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다가오기 너무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펜타클 에이스. 그래도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속마음에 중요한 생각 하나가 떠올라요. 그래도 이 관계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거는 크게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닐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속마음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버리는 카드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잘 다뤄야 하는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 9번. 이 카드에서도 이 사람 마음이 또 솔직해져요. 이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은근히 존중해요. 이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 없어도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 함부로 다가가기 어렵고 괜히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신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낮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게 커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템퍼런스.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 속마음의 결론이 보여요. 지금은 이 관계를 확 몰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끊어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감정도 현실도 같이 맞춰가면서 이 마음을 오래 두고 보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은요, 불안정하지만 가볍지는 않고 또 망설이지만 거짓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풀어지지만 그 감정이 커질수록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 마음을 지금 가져도 되는 걸까?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분명히 여러분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 있었는데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 반복이 돼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버티고 여러분을 밀어내는 듯한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리가 끝났다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쉽게 놓지 못해서 생긴 갈등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은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쏠리지도 않고 또 완전히 현실적으로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추려고 애를 쓰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즘 마음 상태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갈팡질팡이에요. 이 펜타클 2번은요. 이 사람을 놓아야 할 것 같다가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은 결심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괜히 혼자 마음이 바빠요. 머리는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자책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드 10번. 여러분 마음이 한 번은 완전히 꺾인 순간이 보여요.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었던 때로 보이고요.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나만 이렇게 아픈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자존감까지 같이 다친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더 아프고요. 여러분은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괜히 좀 이 카드를 보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 무너졌다고 이 마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드 9번은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핸드폰을 보다가 멍해지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십 번씩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밤새 하는 거고,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가 보여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호되게 혼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선택한 건요, 이렇게 마음을 꼭 움켜쥐는 거예요. 다시 다치기 싫어서 또 무너질까봐. 감정을 더 이상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정도만 느끼자. 더 깊어지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겉으로는 여러분이 되게 차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냉정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질문이 크게 울려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만 있을 거야? 이 감정 정말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야? 이 심판 카드는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한 번은 정면으로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건요,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데요. 이 펜타클 나이트 카드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확 몰아가지도 않고 확 끊어내지도 않지만요. 적어도 예전처럼 스스로를 혹사시키진 않겠다는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은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요. 이 컵 2번. 여러분은 아직도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건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든 다른 관계든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참 좋은데요. 이 펜타클 퀸. 이건요,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제는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나를 잃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추느라고 내 기준을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감정도 있고 현실도 알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편안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고 갈등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버텨온 시간이 꽤 길었어요. 이 마음을 놓아야 할 것 같다가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많이 지치게 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한 번은 마음이 완전히 꺾였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이 감정을 꽉 붙들고 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을 놓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흐름의 중요한 지점은요, 여러분이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아파도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했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예전처럼 무너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나를 지키면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카드 흐름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편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 번 좀 부딪히고 흔들려야 그제서야 좀 방향이 보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이 심판 카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이라던가,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라던가, 혹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던 말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시기가 와요. 연락이 끊겼던 사이라면 갑자기 생각이 나거나 다시 마주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라도 그래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올라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다시 불려 나오는 흐름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한 번은 마주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 소드 10번이 나와요. 여기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 쉽지가 않아요. 다시 이어진 대화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크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괜히 기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꺾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아픔은 괜히 반복되는 아픔이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남아있던 그런 미련이나 기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완즈 4번 카드는요,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진다기보다는 관계의 자리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어색했던 공기가 풀리거나 서로 조금은 편해지거나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다시 볼 수 있겠다. 이런 합의점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흐름에서는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말보다는 다시 마주 앉는 장면이 보여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기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바로 달려가진 않아요. 이 소드 4번. 한 번 더 멈추는 구간이 와요. 이건요, 누군가가 마음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더 망치지 않으려고 멈추는 시간이에요.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애매해지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억지로 당기면요, 다시 처음의 아픔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멈춤의 구간은 꼭 필요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관계가 진짜 현실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펜타클 나이트는요, 큰 이벤트나 뭐 드라마 같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한 방식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고 기분이 아니라 패턴이 생기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바뀌거나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지키게 돼요.
이 흐름에서는 이제야 좀 사람 사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부딪혀요. 이 완즈 7번은요. 이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나는 이거는 못 맞추겠어. 이거는 너가 좀 이해해줘야 돼. 이런 얘기가 좀 오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면서요,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제는 말뿐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시작이 되는 무언가가 보여요. 다시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관계의 이름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와요. 이거는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완즈 5번이라서 이 관계가 아주 조용하게 끝나진 않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속도가 다르고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건요. 싸우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부딪히면서 방향을 찾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가면요.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맞춰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한 번쯤은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또 아픈 지점도 지나가요. 그래서 중간에는요. 이제 우리 진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요. 이 관계의 자리가 조금씩 다시 잡혀요. 예전처럼 막연한 기대를 품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구간도 있고, 또 부딪히는 순간도 있지만요. 그걸 지나면서 이 관계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론은 훨씬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애매함이 남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지금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계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자꾸 엇갈리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보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더 깊어질 수 있다면 현실적인 기준 안에서 다시 맞춰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거리로 돌아가게 돼요. 어느 쪽이든 지금보다 마음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에서는 한 번쯤은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기대가 좀 꺾인다거나, 아, 나만 이렇게 진지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요, 상대의 태도가 훨씬 또렷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 감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혼자만 애쓰는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더 이상 애매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든 이 관계를 정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잠깐의 기싸움이나 거리의 조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결국은 이 관계가 사귀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이런 식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래서 마음 졸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애 중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에서 한 번은 좀 크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서로 참아왔던 불만이나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제대로 마주한다면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더 단단해져요. 서로의 한계와 기준을 알게 되고 예전보다 안정된 형태로 다시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이 흐름에서는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속에서라도 이 관계는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번에는 애매하게 미련을 끌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되더라도 예전 방식은 아니고요. 아니면 깔끔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편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조언점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이 바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다시 한번 가볍게 숨을 쉬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작정 뭐 덤벼들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은요, 너무 많은 걸 계산을 했고 또 너무 많은 감정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조금은 내려놔도 돼. 결과를 다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이어지든 아니든 여러분이 먼저 자기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두 번째 컵 9번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이 흐름의 중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이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지, 나는 나를 잃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관계라면 그건 이미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신호고, 또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관계라면요,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언은요, 상대방의 반응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조금 아프죠. 이거 소드 9번. 여러분이 이미 혼자서 너무 많은 걱정을 다 떠안고 있다는 카드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지금의 이 불안감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너무 혼자 버텼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요, 더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좀 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들이 말하는 바가 좀 같아요. 이 관계를 붙잡든 아니면 내려놓든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요. 여러분이 먼저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볍게 시작을 하되 내 마음을 분명히 지키고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불안은 조금은 내려놔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요. 이 리딩이 지금 무조건 잘 된다, 아니면 무조건 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했는지, 그런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의 이 감정 혼자만 안고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개인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 고르신 분들, 이 사람 마음이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생각이 일단 너무 빠르고요. 감정도 너무 앞서요. 그래서 좋았다가 갑자기 불안도해지고 또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떠올리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카드들이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바보 카드. 처음부터 이 카드가 나와서 솔직히 시작이 좀 불안해요. 이 사람 요즘 여러분을 생각할 때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앞뒤 계산도 없고요. 그냥 문득문득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냥 좀 생각이 나네. 왜 갑자기 보고 싶지? 이런 식으로 이성보다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순간은 되게 솔직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책임감 없이 튀어나온 감정이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카드가 이 스타 카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단순해지지가 않는데요. 이 사람 여러분을요, 그냥 심심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을 뭔가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고 여러분을 되게 특별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고 괜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여러분이 희망처럼 자리 잡은 순간이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키워버렸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완즈 킹,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 자존심이 딱 보여요. 이 사람 속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엄청 하는데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괜히 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약해질까봐,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길까봐 괜히 중심을 잡고 강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 보이거나 좀 나에게 무심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요, 이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감정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팀이 오래 안 가요. 이 완즈 나이트. 이 카드가 나오면서요, 이 사람 감정이 또 폭주를 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확 표현하고 싶어지고, 마음만 앞서서 행동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나? 이렇게 느꼈다가요, 금방 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경험을 좀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뜨거워질 때는 자기 자신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이 한 번 더 확 쏠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전차 카드는 생각하지 말고 가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움직이자. 이런 걸 뜻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확신이 있어 보이는 태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좀 차분히 생각하고 나온 결심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밀린 돌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딱 멈추는 구간이 있는데 이 소드 2번. 이 사람 갑자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머리가 뒤늦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내 감정 지금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 줄고 태도가 애매해지고 침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벽을 세운 것처럼 느껴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솔직히 말할게요. 이 타워 카드. 이 카드 진짜 세요. 이 사람 안에서 한 번은 크게 무너진 순간이 있어요. 아, 이 감정이 너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내가 다 무너질 것 같다. 이 관계 괜히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이 바뀌거나 여러분에게 태도가 좀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행동이 나왔을 수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 크기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카드가 이 완즈 페이지, 이거라서 이 리딩이 완전히 어둡게 끝나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다 무너지고 나서도 마음속에는 아직 여러분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막 무작정 뛰어들 용기는 없는데요. 그래도 가볍게, 아주 작은 말부터라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지금 확실하게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흐름을 쭉 타고 가보면은 이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끌렸다가 또 여러분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가 스스로 또 이 마음을 중심을 잡아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 감정에 밀려서 여러분에게 확 달렸다가 또 갑자기 멈춰서서 자기 자신한테 놀란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크게 무너졌지만요. 그 무너짐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전처럼 불안정하게 다시 달려오지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이어진다면 훨씬 조심스럽고 덜 흔들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핵심은요, 이 사람의 마음은 가벼운 적이 없었고, 문제는 진지함이 아니라 감정의 과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멈춘 상태는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거짓 없는 100% 속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나온 카드들을 보니까 이 사람 속마음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자, 이 사람 속마음의 첫 장면은요, 의외로 되게 단단한 척을 하고 있어요. 이 완즈킹은요, 난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잡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도 자기가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쪽을 먼저 택해요. 왜냐면 주도권을 잃는 것도 싫고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요, 이 사람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그렇게 큰 마음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이 단단함이 오래가진 않아요. 이 소드 6번.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살짝은 뒤로 물러나요. 이거는 확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해서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자기 자신이 흔들릴 것 같아서 잠깐은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락이 줄었거나 말투가 좀 차분해졌거나 괜히 벽이 느껴졌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도망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하고 오자 이런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앞으로의 자기 인생의 그런 그림 안에 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여기서 끝인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만약 다시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을 잠깐 스쳐가는 사람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에는요, 항상 다음 장면이 하나씩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좀 살짝 바뀌는데 이 컵 페이지는요, 이 사람 마음이 되게 순수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괜히 걱정되고 괜히 신경 쓰이고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해도요, 속으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을까 봐 혹은 자기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요, 가벼운 호감이 아니라 정서적인 끌림이 느껴져요. 이 카드를 보니까 좀 마음이 닿아 있는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요, 이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컵 4번은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괜히 기대했다가 나만 더 아플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기회가 와도 좀 못 본 척하고, 마음이 가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척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 사람 나한테 마음 없는 게 맞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서 더 무서운 거예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 그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 킹, 여기서 이 사람의 기준이 딱 보여요. 이 사람은요, 연애를 감정 하나로 시작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뭐 본인의 현실이라던가 책임감이라던가 이 관계의 그런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단순히 설레서 끝나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관계가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서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쉽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더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매지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면 방법은 다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을 꺼낼 수도 있고, 다시 연결할 수도 있고, 관계를 바꿔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만 맞으면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그 사람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완즈 페이지라서 이 속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도 여러분이 궁금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신호 하나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확실한 고백이나 결단은 아니지만 가볍게라도 여러분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은요, 지금 끝이 아니라 아직 열어둔 상태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요. 속에서는 계속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가도 한 발 물러나고,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앞날을 그려보고, 그렇게 혼자서 여러 번 마음의 방향을 바꿔온 흐름으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되게 여러분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그 감정이 커질까 봐 스스로 눌러버릴 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 마음은요, 완전히 다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그저 속도를 늦췄을 뿐, 관계를 만들 힘도, 다시 시작할 생각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 관계를 열지 고민하는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요, 정말 따뜻함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원래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면 그냥 단순하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어떤 삶이 될까? 같이 웃고 편해지고 오래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 계산하거나 떠본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 타워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카드는요, 아, 이거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싶었던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멀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달라진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요, 갑자기 왜지? 이런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거예요. 이거는 서운함을 넘어서 신뢰가 흔들린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더 아픈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을 받지도 못한 채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착각을 한 건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건가? 혹시 나만 너무 앞서간 건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계속하면서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되고, 이미 지나간 순간들을 계속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이 달카드 구간에서 정말 많이 달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또 한 번 희망을 꺼내요. 그래도 혹시 다시 나에게 또 오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희망을 꺼내고요. 이거 여러분이 어리석어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요, 완전히 닫아버리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알면서도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컵킹, 여러분의 성향이 딱 보여요. 여러분은요, 감정이 요동쳐도 결국에는 최대한 어른스럽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요. 왜냐면은 자기 감정을 제일 마지막에 놓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은요, 약해 보이지만 진짜 사실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울고 싶어도 참고요. 무너질 것 같아도 버티고, 사랑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오히려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행맨,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멈춰서요. 이거는 억지로 앞으로 가려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잊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상태로 두자, 내가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자,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수 있어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요, 일종의 나의 마음을 깨닫기 직전에 멈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드 3번. 마지막 카드는요, 아프지만 굉장히 솔직해요.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는요,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상처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아프구나. 그래도 이게 지금 내 마음인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진심이었어요. 이거 가볍게 시작한 감정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고, 이 관계를 상상했던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한동안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이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고, 아프다는 거 알면서도 다시 한번 가능성을 떠올릴 만큼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의 여러분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멈춘 상태가 아니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진 상태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걸고 흔들리진 않지만요, 그렇다고 이 사랑을 포기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아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흐름을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막 달콤한 미래를 보여주진 않네요.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상처가 먼저 튀어나오는 관계,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컵 퀸. 이 관계의 시작은요, 의외로 따뜻해요. 누군가는요, 분명히 아직도 마음을 주고 있는 쪽이에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서로 밀당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속으로는 나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 감정의 온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에이스, 여기서 이 현실적인 변화가 들어와요. 말로만 생각해 볼게, 이런 게 아니라요, 작지만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연락이 다시 시작이 된다거나 만날 이유가 생긴다거나 이 관계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지점이 오겠어요. 이거는 뭐 큰 약속이나 뭐 고백 같은 게 아니더라도요, 이거 좀 예전이랑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변화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이 관계가 공중에 떠 있지 않고 현실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인 거를 좀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소드 3번, 아픈 카드가 딱 나와버려요. 이 변화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요,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거든요. 이거는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예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또 아프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 관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아팠던 거를 제대로 마주해야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서로가 조금 움츠러들어요.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다시 다칠까봐 감정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만큼만 하자, 이 선은 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잠깐은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뭐 마음이 냉정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답답함 속에서 대화가 다시 중요해져요. 이 소드 페이지는요, 조심스럽게 묻고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짝살짝 떠보는 시기인 거예요. 예전처럼 감정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요, 지금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이 관계가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결정의 순간이 와요. 이 심판 카드는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정말로 정리할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중간하게 끌고 가던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이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질문들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인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만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내려야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요, 이 흐름이 갑자기 빨라져요.
이 완즈 8번 카드는 답답했던 게 한꺼번에 풀리듯이 연락이 확 늘어나거나 관계가 확 앞으로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처럼 질질 끌던 상태는 끝나요. 그래서 이 카드는 속도가 붙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카드가 컵 9번. 이 컵 9번이라서 이 리딩이 되게 희망 쪽으로 좀 닫혀요. 이 관계의 결말은요, 누군가를 잃고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관계가 이어진다면, 아,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덜 아픈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하나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은 분명히 남아있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기지만요. 그 사이에 꼭 지나가야 할 그런 상처를 확인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 관계 괜히 다시 시작한 거 아닐까? 또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걸 피하려고 하면요. 이 관계는 다시 움츠러들고 멈춰요. 근데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남진 않을 거예요. 계속 기대만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어지든 정리가 되든 여러분의 마음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 흐름의 핵심은요. 이 관계의 결과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게 분명해지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 아니에요. 한 번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기를 꼭 지나가고요. 예전처럼 감정에만 끌려가기보다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는 관계라면 좀 더 안정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아니라면 서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돼요.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에서는 상대의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져요. 계속 헷갈리게 두는 상황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고 아니라면 선을 긋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플 수가 있어도 혼자서 상상만 하면서 버티는 짝사랑은 여기서 오래 가진 않아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관계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보여요. 누군가는 이대로 갈 건지 말 건지 정리를 하고 싶어져요. 잠깐의 거리 조절이나 기싸움 같은 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는 사귀는 쪽으로 확실히 가거나 아니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애매한 설렘은 끝나갑니다. 연애 중의 관계라면요.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한 번은 꺼내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상처가 다시 드러날 수는 있겠고요. 근데 이 대화를 피하지 않고 넘기면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요. 감정만으로 이어진 연애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기준을 이해한 현실적인 연애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단절된 관계라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겨 있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이 나거나 떠오르거나 연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처럼 감정에만 기대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절된 관계에서도 결론은 애매함이 아니라 이해가 남는 마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었고요. 지금 이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언점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첫 번째 소드 페이지. 이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건요. 지금은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똑바로 보라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 기대보다 현실, 추측보다 지금 보이는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던 부분을 이제는 한 번쯤은 이게 맞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말라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은둔자. 이 카드는요, 잠깐은 물러나라는 카드예요. 상대를 밀어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끌어내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를 조용히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예요. 혼자 생각할 시간,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는 카드예요. 이 관계에서 계속 답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만 더 지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드 10번. 이 카드가 나와서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미 마음이 한 번은 바닥까지 갔다는 카드예요. 더 이상은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요, 여러분에게 더 버티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아팠다는 사실을 인정하란 거예요. 이거는 끝을 의미하는 카드지만요, 동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들은요, 지금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를 기다리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붙잡든 조용히 내려놓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쪽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이 리딩은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불안했고, 왜 이렇게 흔들렸고, 그런 이유들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준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이 리딩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됐다면, 아, 내가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의 이 감정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깊이 보고 싶다면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개인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이 저의 채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이 카드 흐름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 단단히 잡고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을 뭐 설레게 생각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끝내버린 마음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끝내려다가 실패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데스. 이 카드로 시작을 했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에 이미 큰 결심이 한 번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한 번은 진짜로 끝내보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서 더 가면 나만 힘들겠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잘라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차가워졌거나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했거나 이 관계가 딱 끊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카드의 핵심은요, 이거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서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혼자 동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설명도 안 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만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계속 가면 나만 무너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뭘 해도 벽에다 말하는 느낌이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완즈 에이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 사람은요, 혼자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나지? 왜 다른 걸 해도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죽질 않았어요. 이게 억지로 덮어두니까 더 강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아, 이런 마음의 불씨가 편하게 타질 않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매일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래, 다시 가보자, 이렇게 하다가도 다음 날은 아니야, 이거 위험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막 뒤집혀요. 여러분 눈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오락가락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심하게 내적 충돌을 겪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렝스, 여기서 이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감정을 막 터트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참고 엄청 눌러가면서 버티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참자. 지금 움직이면 다 망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해도 표현을 하지 않는 거고, 보고 싶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요, 그 사람의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카드 흐름이 다시 뒤집히는데요. 이게 완전 반전의 카드로 보여요. 이 완전 6번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러분과 잘 되고 싶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관계를 실패로 남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여러분과 다시 웃고 있는 장면, 조금은 안정된 관계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여기서 매지션, 되게 확실한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시 말을 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덜 다칠지, 어떤 타이밍이 맞을지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고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다시 가봤어요. 근데 바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좀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행맨이에요. 이 사람 지금 일부러 멈춘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멈춤으로 보여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감정도 이 관계도 잠시 덮어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끝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려는 결심까지 갔어요. 그만큼 이 감정이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깊이 들어가 있어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맞는지,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애써 밀어낼수록 이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억지로 꺼두려고 했던 마음의 불씨가 다시 붙어버렸고요. 그 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멈춤은요,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흐름은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직전에 그런 조용한 상태에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거짓없는 100% 속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 속마음을 좀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조용해 보이네요. 시끄럽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티나게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계속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사제 카드. 이 카드부터가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겉으로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말로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지도 않고 웬만하면 혼자서만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감정이 가벼워서 숨긴 게 아니라요. 너무 깊어서 말로 만들 수 없었던 감정으로 보여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은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아예 멈춰버려요.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본인이 더 흔들릴 것 같고, 말을 꺼내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 마음이 식었나?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마음을 쉬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멈춰 세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펜타클 나이트. 이 사람 원래 성향 자체가 그래 보여요. 감정이 생겼다고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부터 좀 따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이제 짧게 스쳐간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래, 아주 무겁게 천천히 들고 있었어요.
이 카드에서는요, 이제 좋아한다라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와요.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나거나 우연히 과거의 순간들이 떠오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을 뜻해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제 왜 아직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지? 왜 이 관계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이거는 이 사람이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온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더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죠? 이 데스카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 속마음에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여기서 완전 한 번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감정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끝내야 한다. 라고 진짜로 결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잠깐 정리해보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마음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자기 일상이 흔들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까지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차가워졌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멀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게 아무 감정도 없으면 이런 데스카드라는 카드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감정이 너무 커서 한 번은 완전히 부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너무 깊게 느껴버려서 아예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데스 다음에 이 소드 에이스가 나왔다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구나. 이거 그냥 지나갈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요, 여기서부터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 감정이 인정이 된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요, 속으로는 이미 좀 솔직해진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다음에 이 전차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방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딱히 어떤 행동은 없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런 충동이 아니라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온 결심이에요. 그래서 느리고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컵 9번이라서 이 속마음은 되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가 돼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건요, 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마음은 처음부터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가볍게 좋아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멈추지도, 이렇게까지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행동을 멈춰버렸어요. 그만큼 이 감정이 자기 삶을 건드리다는 거를 본인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감정이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움직이게 되고, 그때 이 사람은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요. 그래서 한 번은 완전히 끝내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관계가 되게 차갑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이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나서야 오히려 더 또렷해졌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아직 조용하지만 이 조용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이 감정을 회피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리로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침묵에 가까운 걸로 보이고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 마음에서 여러분은 절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출발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요. 이 펜타클 6번. 나만 더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 관계에 균형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랑을 계산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은 처음에 그냥 주기만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돌아오는 게 너무 없다는 느낌이 이 마음을 계속 긁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랑보다 공평함을 더 생각하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주 아주 작은 그런 기대가 남아 있어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여러분을 계속 이 자리에 묶어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받으면서도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순수해서 더 아픈 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큰 약속이나 확실한 말을 바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걸 붙잡고 있었어요. 이 펜타클 페이지는요, 연락 한 번, 말투 하나, 반응 하나, 이런 사소한 걸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 정도면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을 하면서 이 마음을 조금씩만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련이 아니라 함부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겉으로는 말을 잘 안 해요. 이 힘든 걸 말하면 이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 봐. 본인이 기대하는 걸 들키면은 상처가 더 클까 봐 그냥 혼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은요, 조용하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쯤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완주 8번은요,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혼자서 수십 번 이제 막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말하면 어떨까?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급함이라기보다는요, 이대로 멈춰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의 미래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잘 된다면, 만약 여기서 이 관계가 더 나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고요. 이미 마음은 한 발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즈킹. 여기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은요,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고 했고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되지.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솔직히 되게 많이 지쳐 있어요. 이 완주 9번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런 그 경계선에서 계속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관계를 완전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랑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 무작정 사랑을 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은 계산하지도 않았고 돌아올 걸 먼저 따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 더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한 채 마음을 조금씩만 조심스럽게 내왔어요. 이 말하지 못한 감정은 속에서 계속 쌓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급해지고 앞을 상상하게 되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끝까지 중심을 잡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지쳐있긴 한데 그만큼 이 관계를 성의 있게 대해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소드 나이트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말이라던가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못 참고 확 치고 나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용한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대도 커지고 불안감도 같이 커져요. 심장이 좀 빠르게 뛰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화 쪽으로 흘러가요. 이 펜타클 3번은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서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각자 딴 생각은 아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한쪽에만 매달리는 관계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상대도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은 마음이 확 풀리는 순간이 와요. 이 컵 10번은요, 함께 있을 때 편해지고,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이런 느낌이었지 싶은 그런 순간들이 생겨요. 이거는 잠깐일 수 있지만요, 진짜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그래,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이 컵킹,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감정이 있는데 표현이 또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느낌 좋은데 왜 말을 안 해줄까? 이런 답답함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느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카드 구간은 되게 좀 피하고 싶어요. 이 소드 5번은요. 서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힘들었지. 내가 더 참았지. 이런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괜히 상처로 남고 괜히 서로 이기고 싶어서 그런 던진 말이 관계를 다시 얼려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진짜로 '아 우리 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요. 가슴이 제일 철렁하는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은둔자 카드처럼 결국에는 잠깐의 거리감이 생겨요. 연락이 줄거나 조용해지거나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와요. 여기가 좀 제일 불안한 그런 순간이고요. '이제 진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은요. 회피라기보다는 정리를 하려는 침묵에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컵 4번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기회가 와도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태인 걸로도 보이고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받기가 겁나는 상태인 걸로도 보여요. 상대는요. 또 같은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멈추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이 결국에 이 선 카드라서 이 흐름이 결국에는 밝아져요. 이거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카드가 아니라 관계가 명확해지는 카드예요. 이어질 거면 분명히 이어지고 정리가 될 거면 이유를 알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면서 기다리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 이제 알겠다.' 이런 빛이 들어올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관계의 흐름은 조용히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 번은 꼭 속도가 이제 확 붙을 거고요. 또 한 번은 마음이 크게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진짜 가볍지가 않구나.' 이런 거를 서로가 체감하게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중간에 흔들릴 때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대충 흘려보낸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건드렸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걸리는 흐름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 빛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누가 더 참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한번 흔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를 다시 잡아요. 그냥 편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건지를 서로가 의식하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이전보다 감정의 온도가 더 분명해지고요. 어중간함은 줄어들어요. 이때부터는 상대의 태도가 예전보다 좀 더 솔직해질 수 있겠고요. 예전에 말하지 않던 그런 생각을 툭 던지듯이 말을 하거나 괜히 피하던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낼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상대가 애매한 신호를 계속 흘리는 흐름은 아니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감정에 대해서 상대도 태도로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아플 수 있어도요. 혼자만 상상하면서 버티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혹시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붙잡던 단계에서 한 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가면요. 상대를 향한 마음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더 보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이라는 상태가 이제는 답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처럼 설렘만 남겨두고 흘려보내기에는 이미 감정이 꽤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이 행동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흐름에서는요, 결국에는 관계가 분명해져요. 사귀게 되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든 애매한 기대 속에서 계속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이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피하거나 넘겨왔던 이야기를 결국은 마주하게 돼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넘기고 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어른스러워져요. 그래서 불안으로 이어가던 연애가 선택으로 이어지는 연애로 바뀔 수 있어요. 적어도 같은 문제로 계속 흔들리는 흐름은 여기서 끊기게 됩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다시 한번 생각나는 계기가 있어요. 문득 얼굴이 떠오른다던가, 괜히 대화창을 다시 열어본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는요,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간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진다면요,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관계는 아니고, 정리가 된다면 이번에 스스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될 거예요. 미련보다는 이해가 더 많이 남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덜 아플지 한번 조언점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썬 카드.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건요, 지금 이 관계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느낀 감정, 또 기대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중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은 적어도 솔직했고, 그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은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낀 그 마음 자체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완주 9번 카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요, 여기까지 정말 잘 버텼다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이상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무조건 더 참으라는 게 아니라 선을 정하라는 조언이에요. 여기까지만 버티겠다. 이 이상은 나를 깎아먹지 않겠다. 이런 기준을 스스로 정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컵 퀸. 마지막 카드가 이거라서 조언의 결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이거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라는 카드가 아니라요. 나를 먼저 돌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라는 조언인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이어지든 여기서 정리가 되든 여러분의 마음이 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언 카드들이 말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진심이었고요. 여기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이제는 관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밝은 자리로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웃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이 리딩은요,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왜 이렇게 이 마음이 복잡했는지, 왜 쉽게 놓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다면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개인 상담도 참고를 해주세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 고르신 분들,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 생각은 처음에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되게 애매한 선 위에 걸려 있거든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 딱 이런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 마음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완즈 4번.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지금도 편안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 편안함이 설레임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안정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설레거나 두근거림 이런 것보다는 아, 되게 편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단계에서 사람 마음은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월드. 여기서부터 좀 가슴 철렁해지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미 하나의 챕터가 끝난 이야기처럼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 여기까지였던 인연이었지. 나한테 의미는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은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한동안 되게 단호해 보였거나 마음이 접힌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이 카드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거 진짜 끝이네? 이런 식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아서요. 그냥 멈춰버린 상태로 보이고요. 다시 움직여야 하나? 근데 굳이?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답답했을 거예요. 잡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혼자만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컵 에이스. 여기서 흐름이 살짝 뒤집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새 감정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네? 이런 깨달음을 좀 느낀 것 같고요.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나고, 괜히 안부가 궁금해지고, 예전보다 감정이 더 또렷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감정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정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좀 이런 느낌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더 천천히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현이 없고 행동도 없고 여전히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6번. 이 카드에서 이 사람의 진짜 속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좀 더 받기만 했던 것 같다. 다시 시작하면은 이번엔 나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에게 가볍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책임져야 될까 봐 좀 멈춰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심판 카드. 여기서 카드가 크게 좀 뒤집히는데 이 사람 요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 관계를 그냥 추억으로 남길지 아니면 다시 깨워볼지. 이 인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시 가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이 컵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초반부터 거창한 고백부터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에게 가벼운 안부를 묻거나 별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반응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마음은 이미 한 번은 끝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도가 좀 차갑게 느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이 더 단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침묵이 좀 무관심하게 보였던 이유도요. 사실은 마음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였고 근데 그게 마음을 닫으려고 할수록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조심스럽게 책임을 좀 생각하고 그런 흐름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의 멈춘 상태는 이 관계를 끝나기 위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건드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갑작스러운 재해나 드라마 같은 고백,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작은 신호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변화이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건요, 이 관계는 이미 지나간 추억으로는 완전히 닫힌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거짓없는 100% 속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의 시작이 균형이에요. 이 관계에 내가 너무 받기만 했던 게 아닐까? 상대는 더 많이 줬는데 나는 그만큼 못 해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요. 고마운 마음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감정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괜히 당당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컵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때 하지 않았던 선택. 조금만 달랐으면 지금이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분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아쉬웠다라는 감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아픈 이유는요. 이미 지나간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는데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아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현실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에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사람 가고 싶은 마음과 멈춰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움직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둘까? 이런 식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도가 좀 들쭉날쭉하거나 아예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잡지도 않고 놓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쭉 유지하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 마음 한쪽에서는요, 이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게 아주 큰 감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솔직해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다. 아직 완전히 내 마음이 닫힌 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는요, 감정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차갑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상처 줄까봐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결정을 잠시는 좀 보류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답을 내리지 말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좀 답답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최대한 상처를 줄이려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 떠올라요.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뭐 거창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안부, 뭐 별일 아닌 말 한마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떠보는 정도의 이제 접근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잃을까봐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이 펜타클 9번. 이 사람은 지금 혼자서도 겉보기에는 좀 잘 지내는 척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시 다가가기 전에 자기 자리를 먼저 지키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가볍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문제를 감정만으로 보지 못하고요. 현실과 책임까지 같이 떠안으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후회가 따라왔고 그럼에도 여전히 닫아버리지는 못한 채 이 가능성을 마음 한켠에는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고요.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은 결정을 미루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식지 않았고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다시 다가가기 전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정리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갑작스러운 재회라기보다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방향 설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요, 스스로를 멈춰 세운 상태예요. 상대가 막아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움직이면 더 다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에 맡겨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멈춤의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꽤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정만으론 버티지 않았어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공평한 관계인지, 지금 나만 참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았고, 상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이성으로 균형을 맞추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지도, 그리고 마냥 믿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 펜타클 4번처럼 꽉 움켜진 상태가 됐어요. 놓으면 다 무너질 것 같고 계속 쥐고 있자니 손이 너무 아픈 상태인 거예요. 아직 마음은 남아있는데 더 주기엔 겁이 나고 완전히 놓기에는 아직 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혼자서 이 마음을 꼭 쥐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 카드가 아픈 이유는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펜타클 2번처럼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했다가도 그 사람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다시 기대하게 되고, 그래도 아직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여러분을 많이 지치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설렘보다는요, 피로감이 먼저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심판 카드, 분위기가 좀 슬슬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슬슬 깨달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언젠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선택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더 무거워졌을 수도 있고 괜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나빠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각성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갑자기 확 치고 나가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차라리 다 말해버릴까? 이 관계 확 정리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 번에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처럼 참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좀 이 컵 4번처럼 마음이 무뎌진 부분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에도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설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예전처럼 작은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대했다가 지쳐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이 펜타클 9번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리딩의 끝은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회복인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잘 느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상처도 같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았고,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이게 공평한 관계인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을 꼭 쥔 채 쉽게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감정 자체보다 이 관계 안에서의 나 자신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는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은요, 끝내려는 마음도 아니고 무작정 붙잡으려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제는 방향을 정하려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급한 선택이 아니라 천천히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요, 이제 감정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서로가 더 이상 그냥 좋으니까, 그냥 정이 있어서, 이런 말로는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온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말이 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가움은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관계를 흐리게 두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완즈 5번. 바로 부딪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다툼일 수도 있고요. 속으로 쌓아둔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해해야 해? 왜 늘 내가 기다려야 해? 이런 말들이 속에서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이 구간은요, 솔직히 힘들어요. 이 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요, 더는 참기 싫어서 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완즈 8번, 흐름이 갑자기 확 빨라져요. 그동안 멈춰있던 관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연락이 몰리거나, 대화가 한 번에 깊어지거나,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설렘도 같이 와요. 드디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이고요. 근데 동시에 불안감도 커요. 너무 급해서 다시 엇갈릴까봐 그런 불안감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한 번쯤은 좀 숨을 고르게 돼요.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큰 약속보다는 작은 약속이 오가고요. 큰 말보다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말이 오가게 돼요. 이 단계에서 관계의 진짜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 킹, 여기서 중심이 잡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관계가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 이 사람 지금 좀 진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가 허공에 떠 있지 않아요. 드디어 땅을 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이 소드 8처럼 답답한 구간이 와요.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멈춘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여기서 실수하면 끝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춤하게 되고요. 이 구간이 제일 숨막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를 살리는 쪽은요, 이 따뜻함이에요. 이 펜타클의 퀸 카드는요, 누군가 먼저 이 감정을 다독이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요. 이때 관계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요. 이거는 싸움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봄으로 좀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펜타클 8번인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계는 말로만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는 관계이고요. 이거는 서툴러도 맞춰가고, 불안해도 대화하고,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요. 이거는 화려하진 않지만요, 현실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관계의 흐름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한동안은 이거 괜히 다시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도 감정도 날이 서 있어요. 서로가 참고 있던 게 많았고 그걸 더 이상 덮어두지 못하면서 한 번은 꼭 부딪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질 수도 있고 괜히 말이 세게 나와서 후회하는 순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요, 그냥 싸우고 끝나는 관계는 아니고요. 부딪힌 뒤에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올라와요. 이 중간에 흐름이 빨라지면서 괜히 희망을 크게 품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멈춰서게 하면서 이 불안감을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졸아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관계는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 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말보다 행동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아,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하고 납득이 되는 방향입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그동안 애매하게 넘겨왔던 기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아요. 서로 어떤 선까지 가능한지, 어디서부터 불편한지 한 번쯤은 분명히 짚고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그 대화를 지나고 나면요. 관계가 훨씬 단순해질 거예요. 괜히 눈치를 보던 흐름이 줄어들고 서로의 자리가 조금 더 또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이제는 혼자서만 상대 반응을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상대가 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보자 하고 이 마음을 정리를 하게 돼요. 어느 쪽이든 간에 계속 혼자 가슴 졸이던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썸의 관계라면요, 썸 특유의 밀당과 애매함이 이제는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감정이 출렁이면서 결국에는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서로가 진짜 마음을 내보이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멈추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거는 질질 끄는 썸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그동안 넘기고 넘기던 문제들이 한 번은 꼭 수면 위로 올라와요. 현실적인 문제, 뭐 서운함이라던가 서로 간의 역할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꽤 버거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넘기면은 이 연애의 결이 달라져요. 좋아하니까 참는다에서 같이 가기 위해 조율한다. 이렇게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요, 이 관계가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연락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좀 감정만 앞세운 접근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왜 다시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다시 이어가고 싶은지 어느 정도 그 이유가 따라와요. 다만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도 좀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말만으로는 안 되고 행동이 따라오는지까지 봐야 이번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조언점 카드 뽑아볼게요. 첫 번째 소드 7번. 이 카드는요, 먼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모든 속마음을 한꺼번에 꺼내놓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닌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만 믿기보다는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란 뜻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펜타클 7번. 이 카드는요, 기다림을 뜻해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조급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이 기다린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컵 9번인데요. 이거 되게 조언의 결이 좀 확 부드러워져요. 이 카드는요, 상대방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안정을 우선해 두라는 메시지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신호인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맞추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상태여야 편한지를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건요, 지금은 다 보여주지 말 것,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 것,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볼 것. 이 관계는요, 급하게 결정한다고 좋아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수록 자연스럽게 방향이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이 리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이 좀 졸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만큼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고민하고 멈춰섰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헛된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 시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되고 제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보고 싶다면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개인 상담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